최근 투자자들 2021년 동안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오면은 주식시장에 안 좋다. 유동성 공급이 축소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유동성과 이런 주식 혹은 경제는 서로 유기적이라서 꼭 유동성 축소가 경제의 축소, 혹은 경제 하강 뭐 이런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C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주거비, 왜 주거비 상승이 안 발생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코스코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작년 2020년 6월 달에 제가 이 똑같은 고기를 파운드당 9.99 주고 사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4.99예요. 이 말은 즉 이 소갈비살이 50% 1년 동안 50% 물가 상승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료 혹은 뭐 기름값은 운송에 영향을 미치겠죠. 2021년 상반기 특히 뭐 2월달, 3월달 이때 뜨겁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거는 원재료, 즉 이런 투입 가격에 대한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수준에.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제 9월 초면은 연방 실업급여가 이제 끝나요. 그리고 26개 주인가 27개 주인가 그 몇 개 주들은 이미 연방 그 실업급여를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미국 주에서 이제 절반이 이렇게 이거를 금지시켰고 점점 많은 주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놀스톰이고요. 동네에는 한 60만 명 사는 규모의 도시인데 이 근처에 쇼핑몰이 있고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을 봐도요. 여기에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딱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광고를 해놨는데 최대 시급 21.05센트, 최대 보너스 300불. 얼마 전에 월마트랑 뭐 아마존에서 시급 뭐 15불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15불 이거 받고 여기다 지원을 할래? 아니면 노르스톰에다 지원해 볼까요? 이러면 뭐 노르스톰에다가 지원하겠고 그러다가 필요한 사람이 다 고용이 안 되면 월마트 동네 근처 월마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매칭해 주던가 21.05를 매칭해 주던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하겠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임금 상승에 대해서 서로 비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는 이런 원재료 쪽 이런 투입 비용이 올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했고 지금 유지 중이라면은 이게 다시 저는 일시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임금 상승 이게 여기서 다시 위로 이거를 최소한 유지시켜 준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말 따라 이게 지금처럼 기저효과로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연준의 의견대로 인플레이션이 살짝 CPI라든가 물가가 올라왔죠. 이제 이게 연말 지나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2% 혹은 이제 뭐 3% 여기서 이제 가두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장에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임금 상승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유지되며 다른 영향들이 또 미쳐가지고 영향을 줘가지고 계속 더 높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원재료가 이렇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거를 물가가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는 두 번째는 임금이 있어요. 임금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거주비. 지금 현재 미국 집값이 전년 대비로 10% 이상 상승했거든요. CPI 6월달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딱 요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음식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살짝 주춤한 국면이에요. 물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75불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상승을 유지한 거는 원재료, 인풋 쪽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살짝 원재료가 뭐 굴이라든가 이런 다른 원재료들, 오일은 물론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살짝 내려왔는데 이제 이걸 다시 살짝 올려줄 거는 임금이 있다. 지금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9월 달에 연방 실업급여가 끝나는데 9월 초에요. 그런데 지금 27개 주에서는 이미 연방 실업급여를 지급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7월 달, 8월 달 되면은 고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줄 게 저는 이 거주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이상해요. 거주비 같은 경우 YOY로 2.2%밖에 상승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케이스 실러 미국 집값 가격 상승을 보면은 14.6%가 상승을 했대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죠. 샌디오 같은 경우는 21.6% 올랐고, 이 피닉스 여기 같은 경우는 22.3%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3.6%인데 YOY다. 물론 기저효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기저효과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내려왔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여기는 기저효과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년 대비 한 여기쯤에서 여기를 비교한다면 이거는 기저효과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상승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집값이 케이스 실러 요 지표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고 기저효과라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14.6%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를 보면은 이상해요. 얘는 최근 이제 4월 달에 0.MOM, 전달 대비 0.4%밖에 안 올랐고 계속 0.1, 0.1, 0.1, 0.2, 0.4. 그리고 케이스 실러는 보시죠. 여기 보면 4월 달에 전체적으로 14.6%가 올랐대요. 그런데 얘는 0.4% 올랐어요. 그리고 YOY로 보면은 2.2% 올랐어요. 이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는 YOY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달 대비 0.4%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다라고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네.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거주지 상승률이에요. 전달 대비 2.2%예요.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이 쉘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2000년도 이게 2000년도 그래프라고 치면은 인플레이션 여기 이제 기대치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상반기에는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됐어요. 요거 같은 거는 원재료로 이제 유지가 됐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굉장히 낮아 있어요. 이거 정말 일시적이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위로 올려줄게. 첫 번째로 임금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거비가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비에 대한 근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많이 올랐어요. 이건 기저효과라고 하기가 어렵죠. 요 CPI를 보면요. 이게 CPI 구성 요소입니다. CPI. 보면은 음식, 에너지,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것. 그래가지고 이 전체 CPI를 보고 이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요 모든 아이템, 요거를 코어 CPI라고 해요. 여기 중에서 이 CPI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뭐가 있죠? 가만 숫자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당연히 높죠. 왜냐면 이게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전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약 79%라는 소리고, 요거죠. 이 서비스예요. 근데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거가 58이고, 그 중에서 개별 아이템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이거예요. 이게 쉘터가 거주비 항목이거든요. 이게 32%예요.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렌트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월세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7.7%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같은 경우는요, 약 24%로 집 보유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집을 얼마를 받고 렌트를 줄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실러의 이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쉘터, 이 거주비, CPI에 나와 있는 거주비 요 항목만 보고는 이 집값의 상승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까 숫자로 나와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전체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면요. 식품, 이게 14%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게 7%,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원자재 관련으로 분류를 했어요. 음식하고 에너지 제외하고, 뭐 옷 만드는데도 뭐 석유라든가 이런 면화, 이런 면 이런 거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자재하고 관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서비스 관련인데 여기서 에너지 서비스는 제외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약 32%가 이제 거주비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거주비가 왜 조금 더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렌트비가 약 8% 정도 이 CPI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렌트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7월 31일까지 이 월세를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하게는 퇴거 명령하는 게 이게 금지됐어요. 퇴거를 할 수 못하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렌트비를 못 내도 7월 30일까지는 법적으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 1일이니까 요게 한 달 정도 남았죠. 근데 그렇다고 딱 7월 31일 되면 요이 땅 하고 그 전에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받았으니까 바로 야 이제 그 전에 있던 돈 못 낸 사람들 쫓아내고 렌트비를 올리자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도 지금 새로 법령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를 8월 말까지로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시애틀인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서는 7월 31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7월 31일까지 에빅션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주별로 혹은 카운티별로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고 캘리포니아는 이 에빅션 퇴거 명령을 최대한 9월 30일까지 연장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에빅션 이 명령이 요 금지하는 거 여기가 이제 연방법으로 7월 31일까지라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을 굳이 안 따라도 되거든요. 주에서 따로 하고 또 주에서 7월 30일까지 이제 만료가 됐어요. 하지만 또 카운티별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7월 31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에빅션 이게 금지됐던 게 풀려가지고 그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던 이게 뭐 1년이라고 따지면은 1년 뒤 전까지는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을 딱 7월 30일 날 바로 그냥 이렇게 쫓아내고 그다음부터 야 우리 1년간 돈을 못 올렸으니까 그동안 렌트비 올리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약 뭐 8월 어떤 데는 8월 31일 어떤 데는 뭐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9월 달이면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한 9월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렌트비 아까 총 거주비가 32%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약 8% 정확히는 7.7%죠. 이 7.7% 이 월세가 아무래도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CPI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1분기에는 보통의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이런 원인들이 보면은 이 원재료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조금 더 위로 올랐다. 근데 지금 5월, 6월 거의 6월 끝났죠. 근데 지금 한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마켓에서 생각하기에 이거는 일시적이다. 왜냐면 지금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도 많이 원자재 같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도 이거는 일시적이라 하고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또 이제 장기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이라고 마켓이 이거 일시적이야 야 일단 사 연준에서 지금 하는 게 보니까 유동성은 쉽사리 축소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연준에서도 지금에 보이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뭐 있죠? 이 원자재가 있죠. 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나 더 뭐가 있죠? 뭐 일시적인 아이템인 이런 자동차 가격들 뭐 신차든 중고차든 이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7월 8월 되면은 아마 이쯤에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 기대감은 거의 바닥에 있을 거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로직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죠? 이제 오일 가격도 올라올지 상승할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재가 가격이 내려올 테고 그리고 중고차던 이게 신차던 이 가격들이 계속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뭐 1분기라든가 2분기 때 많이 사고 났으면 또 3분기 돼가지고 신차 나왔다고 또 사고 뭐 차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사고 그럴 수 있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켓이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성장주라든가 이런 테크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지금 7월 8월 달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거주비 같은 경우 이 7월, 8월 이때 되면 이제 에빅션 밴이 거의 다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30 요때까지 연장한 주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 7월, 이 8월, 9월 되면은 요것도 계속 한시적이지 계속 뭐 9월이고 10월이고 11월이고 12월까지 계속 이 에빅션을 금지하는 법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CPI에 나와 있던 이 거주 항목이 상승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7월, 8월 달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이제 사람들 여름 휴가를 또 많이 갑니다. 여름이에요. 그럼 휴가를 많이 가요. 이게 휴가를 많이 가면 여행 가서 그럼 뭐가 어떤 섹터가 어떤 산업이 좀 부스트 되겠죠? 서비스 이제 산업이 조금 더 화랑을 띠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도 많이 할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행이라든가 여가라든가 비행기 뭐 호텔 그리고 뭐 음식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수요가 몰릴 테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7월부터 여름부터 한 11월까지 다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한번 볼게요. 물론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원자재 가격, 이 원재료 요 가격이 일시적이다.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중고차 가격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번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꺾일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음식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무작정 계속 사 먹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식과 에너지 그리고 뭐 자동차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거죠. 플러스 요인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 섹터에 산업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휴가 가서 여행 가면은 음식점을 많이 가죠. 식당이요. 그리고 또 뭐 항공 많이 이용하겠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가 쪽으로 이제 놀이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산업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결국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7, 8월 달에는 이 서비스 산업에서 분명히 CPI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때고 그런 다음에 이 거주비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서 이 렌트비가 상승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한 9월 달에는 아마도 야 이거 지금 주거비 다른 거 CPI에서 이 음식이라든가 에너지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주비가 여기서 거주비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거주비가 상승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가지고 서비스도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은 이 음식과 에너지 같은 경우 혹은 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수준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게 아닌 여기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PI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원자재 가격이 유지되는데 여기서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올라가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주비 측면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데이터 텐트럼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데이터 텐트럼이 9월 달에는 혹은 10월 달 이쯤에는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비록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몇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1.4 몇까지 4.3인가? 이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은 9월 그리고 10월 달 여름 지나가지고 이 서비스 산업과 이 서비스 섹터의 물가 CPI가 상승을 하고 또 거주비 이 항목이 상승을 할 때 분명히 데이터 텐트럼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결론을 내보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7월달, 8월달에 서비스 산업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런 다음에 이 거주비 항목 같은 경우는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여기서 살짝 중간을 약간 혼란 시기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 거주비 항목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재료가 하락을 하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 서비스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거주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가가 저는 상승할 확률이 앞으로 높지 이게 내려갈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9월, 10월 뭐 이때쯤에 가을쯤에는 그냥 제가 부르는 건데 데이터 텐트럼이 나타날 확률이 없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복잡해 볼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 주세요. 그리고 저랑 생각이 달리 좀 반대의 생각 아니면은 제 로직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댓글 주세요.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